청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집주 근접 그리고 인프라고 예산까지도 계획을 짜놓고 난 다음에 청약을 넣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일단 나에게 맞는 예산안은 얼마인지 계획하는 것까지가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전세냐 매매냐 고민하고 계시는 신혼부부들도 많으실 텐데 전세로 가자라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면 얼마를 모으고 매매를 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 없는 전세는 정말 사는 건 비추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반갑습니다. 저희 주토크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소소씨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요생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소소라고 합니다. 혹시 저희 주토크 무슨 얘기하는 데인 줄 아시죠? 돈 얘기하는 공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먼저 바로 해보겠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바로 돈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아니면은 조금 팅작팅작 놀다가 시작하셨어요? 저는 사실 27살 때까지 연료였었거든요. 그래서 돈 모으는 재미도 몰랐었고 그냥 쓰기 바쁜 생활을 하다가 제가 연봉 3천만 원일 때도 연봉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더 돈을 모으는 재미를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연봉 3천일 때는 돈을 다 썼어요, 그냥? 적금을 들기는 시작했는데 적금을 들면 6개월도 채 안 돼서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을 하고 이 생활을 좀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실질적으로 돈이 모아졌던 시기는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그럼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 돈 모아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제가 29살 때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요. 그때 이제 남편이 결혼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자기는 1억 정도 모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내가 최소 8천만 원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이제 말을 했고, 근데 당시에 저는 이제 앞서 말했다시피 모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8천만 원이 너무 큰 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돈 모을 때 어떤 거부터 하셨어요? 뭐 소비를 줄였어요? 아니면은 애초에 통장을 쪼개놨어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돈을 얼마 쓰는지도 파악이 전혀 안 됐었기 때문에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좀 기입을 해서 내가 이런 돈이 나가고 있구나 먼저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돈을 불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29살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돈을 모으면서 불리려고 이것저것 알아보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가장 먼저 뭐 주식, 부동산, 코인, 뭐 채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부터 하셨어요? 저는 주식을 먼저 시작하긴 했는데요. 주식 중에도 국내 주식을 먼저 공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오픈 카카오 채팅방에서 소수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주식 공부방을 들어갔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운영하는 방장님이 국내 주식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셨었는데 그때 저에게는 국내 주식이 너무 어려웠어요. 차트 보는 법부터 뭐 기업의 실적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저희 정치 상황도 같이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저한테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럼 국내 주식은 수익이 어땠어요? 뭐 마이너스였어요? 플러스였어요? 제가 다행히 코로나 시기에 국내 주식을 접하게 돼서 그때 당시에 수익률은 50%를 넘게 됐었습니다. 오. 그리고 결혼 자금이 다 모아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고 나서 국내 주식을 좀 더 깊이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국내 주식은 제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접고 부동산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책 봤어요? 아니면 임장 다니셨어요? 뭐 강의 들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부동산 책을 2주에 한 권은 꼭 읽었고요. 뭐 경매라든지 아니면은 갭 투자 위주로 공부를 했었고 인터넷에서 많이 하는 강의들도 들었고요. 그런 공부를 통해서 지금 배우자랑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 그러셨었나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사람 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의 내 집 마련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은 있지만 막상 내 집을 살려고 하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선 청약이 제일 도전하기 쉽겠다고 생각을 했고 청약에 넣었더니 당첨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은 3년 뒤에 보통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청약권을 가지고만 있었는데
그 집이 알고 봤더니 인프라도 좋지 않았고 접근성도 좋지 않았던 위치였어가지고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매도를 하신 거예요? 마이너스 매도를 하신 거예요? 무피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별다른 성과는 없었지만 네네네. 그래도 내 집 마련은 교통 인프라, 뭐 직주 근접 이런 거를 그때 이제 깨달으셨겠네요. 네, 맞아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 집 마련을 했던 그 순서, 왜냐면 이제 예비 신혼 부부나 지금 신혼 부부인 사람들이 전세 갈지 내 집 마련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내 집 마련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과정들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만약에 청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요즘에 그냥 무지성으로 청약을 넣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직주 근접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예산까지도 확실히 계획을 짜 놓고 난 다음에 청약을 넣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한 후에 저는 갭투를 이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광명 쪽에 아파트를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예산 안보다 초과되는 금액을 제가 인지를 못하고 덜컥 계약금부터 넣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계약금도 날리는 그런 실패한 투자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나에게 맞는 예산안은 얼마인지 계획하는 것까지가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전세냐 매매냐 고민하고 계시는 신혼부부들도 많으실 텐데 전세로 가자라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면 얼마를 모으고 매매를 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소 씨께서는 지금의 배우자분이랑 같이 내 집 마련을 한 거잖아요. 네. 혹시 배우자분은 뭐 전적으로 소소 씨한테 맡긴 스타일이에요? 아니면은 매매는 좀 그렇고 전세부터 가자 이랬던 스타일인 거예요? 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전세를 가자고 이제 완강히 의견을 냈었는데 전세 갈 바에는 차라리 월세를 가자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도 일단 전세를 가지 않냐고 거의 저 혼자 매매를 주장하고 있었던지라 제가 좀 설득을 할 수 있었어야 됐는데요. 저는 저의 상환 방안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얼만큼 벌 건지에 대한 수익까지도 제가 다 브리핑을 했었고 저희 휴가비 저축 계획까지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 결국 부부의 소득과 뭐 대출 이자, 생활비 이런 거를 이제 명확하게 나타내서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 뭐 그런 건가요? 네,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갚아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장을 가셨어요, 그러면? 네, 임장은 계속 다니고 있었고 확실히 결정을 하는 그 포인트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전세를 들어가든 내 집 마련을 하든 부부끼리 임장을 많이 가는 것도 중요한 거네요. 네, 맞아요. 이게 제 남편도 임장이란 단어 자체를 저를 통해서 처음 알았었거든요. 임장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이거 봐야 되고 저거 봐야 되고 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얼마나 걸리네? 여기는 얼마였었는데 얼마짜리가 나왔네? 라는 그냥 간단한 행동부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은 실천을 해야지 부부가 조금씩 그럼 맞춰지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자주 가다 보니까 남편도 저번에 저 아파트는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이런 게 없네? 라고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데이트 겸 임장하는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네네. 그럼 결국에는 소소신의 부부는 내 집 마련을 한 거잖아요. 네. 결정적인 기준점 같은 게 마지막엔 딱 있었어요? 일단 저는 회사가 서울이었었기 때문에 역에서 좀 가까웠던 게 가장 우선순위였고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거를 원치 않아서 그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걸로 딱 두 가지를 크게 꼽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가지가 맞았던 아파트들을 다시 리스트화 해가지고 다시 임장을 또 다녀보신 건가요?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위치 선정 먼저 하고 또 남편은 신축을 원했었기 때문에 준공한 지 얼마 안 된 단지들로 추려서 임장을 같이 다녔습니다. 생각보다 남편한테 많이 맞춰주는 것 같거든요. 그럼 소소 씨한테 지금 집의 장점은 뭐예요?
일단 저도 사람인지라 신축인 점이 너무 좋고 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거든요. 그 점이 저의 이제 삶의 질을 좀 높여주고 저는 버스를 다니는 것보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거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저한테 좀 편리하게 작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역에서 가까워야 되고 배우자분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 지역에 벗어나지 않는 거를 선택하신 거네요. 기준점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아파트 값이 오르는 곳을 선택해야 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 점이 누구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많이 고민을 한 후에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보통 예비 신혼부부나 지금 신혼부부인데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걸 많이 보고 있어요. 경험자로서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계획 없는 전세는 정말 사는 거는 비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돈이 모이고 나면은 매매를 한다고 전세를 시작을 하곤 하는데 전세금으로 차라리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당장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신다면 투자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영끌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광명 아파트를 영끌을 해서 사실 갭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했었으면은 제가 지금 집을 매수를 못하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언제 또 하락할지 모르는데 그 불안감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끌은 정말 비추합니다. 그럼 이제 결혼도 하셨고 내 집 마련도 하셨고 뭐 2세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여태까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자 하는 투자자인 성향이 강했었기 때문에 ETF 위주로 투자를 했었는데 주변 이제 투자자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개별주 위주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이제 말을 들어서 그 의견을 수용을 해서 ETF보다는 이제 올해는 개별주로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5년 안에는 좀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가 또 따로 있나요? 네, 저는 일단 개별주로 투자한 것을 가지고 5년 뒤에 부동산 수익금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순자산이 5억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약 7년 뒤죠. 2032년에는 배당금 1,0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순자산은 7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터뷰해본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인터뷰라는 거를 이제 주토크 채널 통해서 처음 접해봤는데 많이 떨렸지만 저의 진심 어린 이런 조언들을 잘 받아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앞으로의 계획이나 투자 생각들을 저희 소요생활 채널에서도 많이 이야기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오늘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